94쪽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우리가 작년에 방정식을 배웠었는데 1차 방정식이에요. 잠깐 기억을 해보면 x 플러스 1은 3이다 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방정식이 되고 싶으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참 또는 이거 OR이에요. 거짓 시 되는 등식,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이다.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걸 만족하고 싶으면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지수가 있는 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등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호가 존재해야 돼요. 만약에 x 플러스 1 이런 식이 있으면 그건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식이지, 1차식. 그런데 방정식이 되려면 이렇게 미지수와 등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미지수가 각각의 항에서 차수가 있는데 얘는 x 하나만 곱해져 있으니까 1차예요. 여긴 미지수가 없으니까 0차지. 그럴 때 1차와 0차가 있으면 가장 높은 차수를 식의 차수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 항과 상수항이 있으면 이거는 총 1차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미지수가 최고차 항이 1차이면 1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x를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0 플러스 1은 1이고 3이 아니기 때문에 이 등식은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 플러스 1은 3이 맞아. 그러면 이 등식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 0일 때는 거짓이고 2일 때는 참이 되는 등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식을 참이 되게 했던 미지수의 값 누구였어? 2예요. 2. 그래서 이 2를 이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이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하면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1차 방정식은 해를 어떻게 찾았었지? 우리가 이항시키고 개수로 나누고 이렇게 했었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은 뭐냐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를 들어 A와 B가 똑같다라고 할 때 등식의 양쪽 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를 빼도 되고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똑같은 수를 나눠도 되는 거예요. 단 C가 0만 아니면 된다는 조건이 붙었어. 그래서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에 똑같은 숫자나 똑같은 식을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누어도 괜찮다 라고 했던 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 아까 x 플러스 1이 3이라는 식이 있었으면 양쪽에 빼기 1 빼기 1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빼기 1은 소거 되겠지. 그래서 3 빼기 1은 2가 되면서 x는 2다 라고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 정리했어.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나 거짓이 되는 등식이고, 그래서 반드시 미지수와 등호가 존재해야 된다. 방정식이 되려면 미지수와 등호가 존재해야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등식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1차 방정식도 배웠어. 그 미지수의 값 중에서 각각의 항 중에서 최고차 항이 1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다르게 미지수가 2개짜리를 배우는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x 하나가 들어가 있는 이제 방정식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미지수가 두 종류야.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몇 개? 2개.
그리고 그 차수가 모두 다 1이어야 돼요. 그런 방정식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1차 방정식은 1차식은 0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x뿐만 아니라 y도 미지수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어느 거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a와 b라고 표기했어요. 얘는 미지수로 보면 안 돼요.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어떤 숫자가 여기에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에다 x 붙인 거랑 어떤 숫자에다 y를 붙이면 이제 미지수가 x와 y 두 개가 되고요. 여기 숫자는 당연히 들어가도 괜찮아요. 상수항은 들어가도 차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고 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a와 b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0x는 0이기 때문에 이 미지수 x의 항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이라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a와 b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인 것은 0표 아니면 x표 쓰세요. 첫 번째는 봐봐. 얘는 미지수가 x와 y 두 개가 있고 차수도 1차가 맞아. 그런데 방정식이 되려면 미지수뿐만 아니라 뭐도 등호도 있어야 돼요. 방정식은 등식의 종류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x. 1번은 미지수가 2개여야 하는데 하나니까 x예요. 얘는 미지수가 2개도 맞고 1차도 많은데 등호가 없어. 그래서 얘도 x. 3번은 미지수가 2종류 그리고 1차 맞아. 그리고 등호도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괜찮아요. 4번은 분자에 있는 미지수만 차수로 쳐야 돼요. 얘는 지금 이거 1차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모 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괜찮아. 얘는 미지수가 x와 y 두 종류 있고요. 차수는 각각 1차 그리고 상수항 붙은 건 상관없어요. 등호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 여기도 미지수가 두 종류 맞아요. 그런데 y는 1차인데 x는 2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돼. 이런 건 이제 보통 2차 함수가 되지. x. 얘는 지금 둘 다 x, y 미지수가 2개예요.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y고 얘는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얘가 이항이 되어도 소거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쪽도 플러스 y, 여기도 플러스 y다 라고 하면 사라질 수가 있겠지만 안 보였구나 너네. 7번은 미지수가 2개 있고 y가 소거되지 않아요. 얘가 플러스 y가 아니라 마이너스 y니까 이항 가도 소거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4x 풀러볼게요. 마이너스 4. 여기는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에요. 그런데 우변과 좌변에 똑같이 4x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를 똑같이 했을 때 이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있지만 펑펑 있지만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애야. 그래서 얘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실체는 y만 남게 되고 x에 관련된 항은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얘는 미지수가 2개가 아니라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이 되니까 얘는 답이 아니다. x다. 다음 등식을 이항하여서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걸 전부 좌변으로 이항해서 이런 형태의 꼴로 나타낼 때 상수 a, b, c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 단 a는 양수로 할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양수가 되는 쪽으로 이항을 시켜라 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2번 x가 양수가 되는 항으로 이항을 해야 되니까 y가 넘어와야 돼. 이 x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x지. 그러니까 y가 넘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0하고 2x 그대로 두고요. 플러스 y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y예요. 그리고 숫자 있는 마이너스 y도 붙이세요.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거나 얘랑 얘랑 같은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뭐야? a는 2다. 그래서 a는 2. b는
B는 Y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C는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4예요. 자, 이것도 정리해보면 뭐 쭉쭉 풀어보세요. 6번 한번 해볼게요. 6번은 3x 마이너스 2y는 요거 풀으세요.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 x가 양수가 되는 쪽으로 이항해야 하니까 이제 여기 2x 더 숫자가 작은 게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2y 적고 얘 넘어오세요.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플러스 4y 넘어가면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로 가고요. 자, 그러면 3x하고 마이너스 2x 계산하면 1x다, 그지? x 마이너스 2y하고 플러스 4y 계산하면 플러스 2y. 상수항은 마이너스 1는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니까 x의 개수는 1이에요. a는 1, y 앞에 있는 개수 2, b는 2, c는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1. 8번 볼게요. 얘는 x제곱 이렇게 플러스 3x 여기 다 넘어갈게요. 전부 다 넘어와. 그러면 플러스 x제곱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y는 이항하면 플러스 3y, 플러스 1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는 0.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소거가 되고요. 남는 건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그러니까 a는 x의 개수니까 3, b는 y의 개수니까 당연히 3, c는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95쪽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세우기. 자, 이거 우리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해볼게요. x의 3배에서 98번이에요. 98번에 1번 x의 3배에서 y의 4배를 뺀 값은 7이다. x의 3배는 x 곱하기 3이니까 3x고요. y의 4배는 y 곱하기 4니까 4y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뺀 값은 얼마다? 7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 단서 한번 잘 볼게요. 단 가장 간단한 정수의 개수로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분수개수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수개수로 쓰고요.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볼게요. 농구 시합에서 2점 슛을 X개를 넣고요. 3점 슛 Y개를 성공시켜서 23점을 득점하였다. 그러면 2점 슛을 통해 내가 얻은 점수는 이 X예요. 그리고 3점 슛을 통해 얻은 점수는 3y. 그래서 총점은 는 23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2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종결. 3번은 오리 X마리, 토끼 Y마리의 다리를 모두 합하면 36개. 오리는 다리 2개씩. 토끼는 다리 몇 개야? 4개. 자, 그러면은 X마리의 오리가 다리 2개씩 있는 거니까 이 X, 다리 4개 있는 토끼 Y마리는 36. 이건 가장 간단한 정수 개수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양쪽 다 2를 나눠줘야 해요. 그러면 x 플러스 2y는 18. X살인 주영이의 나이는 Y살인 세영이의 나이보다 6살이 더 많다. X살인 주영이 나이가 Y살인 세영이 나이보다 얘가 6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6을 어디에다 넣어야겠어? 적은 애에다 더해야 되겠지. 세영이 나이보다 6살이 많으면 똑같아진다 라는 표현이에요. 5번, 6번, 7번은 한번 해보세요. 8번 볼게. 지금 윗변 x, 아랫변 y, 높이 4,
사다리꼴 넓이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18이라고 했지? 사다리꼴 넓이가 18입니다.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거 한번 해보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그리고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윗변 x, 아랫변 y. 그러면 x 플러스 y. 높이가 4. 그러면 곱하기 4. 그런데 얘는 2분의 1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은 앞에 해주든 뒤에 해주든 상관이 없어요.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써보면 2를 앞에다 쓸게요. 그리고 x 플러스 y로 정리되고 18이에요. 그런데 개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양쪽 다 2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2가 대표로 묶여있는 2이기 때문에 한 번만 지우면 되고요. 여기는 9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x 플러스 y는 9라는 식이 성립해요. 시속 5km로 x시간을 걸은 후에 속력이 바뀌었어. 여기 볼게요.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시속 5km로 간 거예요. 5km/s. 1시간마다 5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예요. 그리고 x시간을 간 거야. 여기까지 걸어간 다음에 얘가 다시 또 속력을 좀 높였네. 7km로. 시속 7km라는 말은 1시간당, 속력은 단위 시간당 얼마의 거리를 움직이냐는 거지. 1초당 뭐 1m를 갈 수도 있고 1초당 10m를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초속 1m, 초속 10m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지. 숫자가 커지면 더 빠르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는 y시간 동안 간 거예요. 그랬더니 총 얼마다? 12km를 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데요. 볼게요. 지금 총 12를 간 거야. 이동 거리는 5km씩 x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랑 7km씩 y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합해주면 돼요. 1시간에 5km를 가는 거니까 x시간이면 여기 속력에다가 x를 곱해주면 되지. 왜냐하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한 칸당 5km를 가는 거야. 그러면 x시간이면 곱하기 x배를 해야 되겠지. 시속 5km다. 그러면 2시간 동안은 10km를 갈 수가 있는 거고 1시간에 5km를 가는 거니까 x시간이면 5x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5x 동안 움직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는 시속 7km로 y시간이니까 7y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합하면 얼마다? 12이다. 너 이거 거속시 기억나지?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 그래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속력에다가 시간 5x, 얘는 7y 이렇게 합하면 12가 됩니다. 이건 답이에요. 한 건당 10원인 단문 문자 X건, 한 건당 40원인 장문 문자 Y건에 문자를 보냈더니 820원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문 요금하고 장문 요금을 합해서 820원이 나왔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지. 10원짜리 X건을 보냈으니까 10X원이 요금으로 부과가 됐을 거예요. 내가 뭐 3번 보냈으면 30원을 내면 되겠지. 그리고 한 건당 40원짜리 문자 Y건을 보내면 40Y원어치 지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금하고 요 요금을 합쳐서 820원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스탑을 하면 안 되고 X의 개수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나라고 했기 때문에 다 10씩 나눠주면 돼요. 항마다 10, 10으로 나누면 여기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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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플러스 4y는 82.